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10년은 단축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치면 90세까지, 아니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현재 88세 현직 내과 전문의 김민섭입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88세 맞으세요? 70대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48세의 의사가 된 후 지난 40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말입니다. 똑같이 70세를 맞아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정정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75세에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돈? 유전자? 운? 아닙니다. 단 5가지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5가지 습관을 85세에 바꾸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85세에 시작해서 95세까지 병원 한 번 안 온 분도 계십니다.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저는 이미 75세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 관리 안 해서 이미 늦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70대부터도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어요. 단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들의 90%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을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환자였던 김분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2세에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고 우울증까지 와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선생님,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시작한 지 단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무릎 통증이 70% 이상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78세인데 매일 30분씩 산책하시고 동네 합창단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6개월 후 재검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할 정도로 변화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죠. 78세 박막내 할머니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1년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80세에 비행기를 탈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82세 최광덕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으셨는데 8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동네 게이트볼 모임의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이제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실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죠?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온몸이 뻣뻣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하루의 첫 번째 고비입니다. 어젯밤에 무리했나? 하지만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TV 리모컨을 찾으려고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다가 방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시는 일도 자주 생기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벌써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는 두세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이것도 못 드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시고요.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위축되게 만들죠. 심지어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집에서만 계세요 라고 할 때면 정말 서럽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집 안에서만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기운이 없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80%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오래 앉아있는 죽음의 습관. TV 보는 게 뭐가 나빠요? 편하게 앉아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하체 혈관에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30분만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멈춥니다. 그 결과 하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하체 근육의 70%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급속도로 퇴화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듯이 말이에요. 근육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고 걸을 때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의 베이커 심장당뇨병 연구소에서 70세 이상 1만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4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위험도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1단계 30분 알람 설정하기. 핸드폰이나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도록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반드시 일어나세요. TV 프로그램이 재미있는데 끊기 싫어요.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 수명을 좌우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시 볼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단계 3분의 기적 운동. 일어나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10걸음 정도만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팔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기.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단 3분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3단계 앉는 자세 혁명. 앉을 때는 등받이에 바짝 기대지 마세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시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세요. 이렇게 앉으니까 피곤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근육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피로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려줍니다. 실제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이순덕 할머니는 TV 앞에서 하루 6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다리가 자주 저리고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웠죠. 30분 알람을 설정하고 3분씩 움직이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혈압이 20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3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웃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30분마다 3분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것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면 정맥 밸브의 기능이 개선되어 하지 정맥류나 혈전 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운동이나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자에 앉은 채로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자살 행위.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2-3%씩 더 빨라집니다. 80세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 후에는 계단도 못 올라가게 되고 10년 후에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3배 높아지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넘어질 위험이 급증합니다.
7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합니다. 생존한다 해도 50% 이상이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 1단계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두 손을 벽에 대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목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개씩 늘려서 최대 15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안전한 지지대를 이용하시고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근력 운동 2단계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의 기적.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완전히 일어난 후 3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팔을 조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점차 팔의 도움을 줄여가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10번까지 늘려가세요. 2주에 한 개씩 늘리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 3단계 다리 펴기로 무릎 강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대 태사두근을 강화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 4단계 팔 근력의 중요성.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마치 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요. 각 동작을 10번씩 하되 어깨에 통증이 있으시면 움직임을 작게 하세요. 팔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변화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이 네 가지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씩 3개월간 하신 결과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뒷산 등산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도 근육이 늘어나나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력 운동의 과학적 근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20-3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 운동이 뇌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모든 운동은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을 빨리 하는 것보다 5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힘을 쓸 때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수분 부족으로 인한 뇌 파괴.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불편해서요. 이 한마디가 치매를 앞당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의 70%는 물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세포가 실제로 죽어갑니다. 뇌 스캔을 해보면 탈수 상태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단 2%만 탈수되어도 집중력이 20% 떨어지고 기억력이 30% 감소합니다. 5% 탈수되면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65% 이상이 물인데 나이가 들면서 수분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체중의 70%가 물이지만 70대에는 50%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물까지 적게 마시면 만성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케첩처럼 되죠. 이런 끈적한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장에도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그 부담이 3배로 늘어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이것이 다시 뇌에 영향을 줍니다. 더 중요한 건 관절 건강입니다.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결국 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물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리터, 약 7-8컵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현재 드시는 양에서 하루에 한 컵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물 마시는 시간표 만들기. 기상 직후 1컵.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30분 전 1컵. 소화액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식사 2시간 후 1컵.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1컵. 밤사이 탈수를 방지하되 너무 늦지 않게 마셔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단계 물의 온도와 종류 선택하기.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찬 자극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생수, 정수기, 물 모두 괜찮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3단계 화장실 문제 해결하기.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불편해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시죠. 하지만 이것도 건강한 신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밤에 자꾸 깨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섭취량을 줄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야간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3컵 정도밖에 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160이 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무릎 관절염도 심했습니다. 하루 6컵으로 늘려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혈압이 20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6개월 후 재검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분 섭취의 과학적 근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5컵 미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25% 높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낮춰서 뇌졸중 위험을 40%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 연구에서는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관절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간혹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내사.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귀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이 모양이라 창피해요. 이런 생각으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매를 3배, 우울증을 5배 앞당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위험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도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 말을 하는 프로카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이런 뇌 영역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치매가 시작됩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전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창한 모임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사회적 관계 1단계, 가족과의 대화 늘리기. 매일 가족 중 한 명과는 5분 이상 대화를 나눠보세요. 전화로도 좋고 직접 만나서도 좋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같은 질문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대화해 보세요. 할머니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역사 공부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2단계, 이웃과의 관계 만들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말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래층 위층 이웃과 간단한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춥네요.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도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고생 많으세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도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3단계 정기적인 모임 참여하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보세요. 나는 거기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가, 노래교실,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교회나 절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4단계 봉사나 사회활동 참여하기.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어린이집에서 전래동화 들려주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큰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복지관에서 간단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밑반찬 만들기, 환경 정리하기 등 본인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2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건망증도 심해져서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할 정도였죠. 동네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요즘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노래교실 회장을 맡으시고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사회적 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5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44%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리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한두 가지 활동만 꾸준히 하시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참고 계속해 보세요. 그 후에도 맞지 않으면 다른 활동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인다. 나만 늙었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번째, 최악의 습관,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는 뇌 자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겠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야말로 뇌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는 9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뇌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하죠. 치매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0% 낮다고 합니다. 뇌를 근육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배우라는 건가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새로운 배움 1단계 일상 속 작은 변화 만들기. 평소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 보세요. 같은 목적지라도 다른 경로로 가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항상 보던 TV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시청해 보세요. 평소 안 보던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도 뇌 훈련이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순서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는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배움 2단계 독서와 학습 활동하기. 신문이나 책을 읽으시되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또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요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마리아로 시작해서 가족들과 토론해 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확장됩니다.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 3단계 손을 사용하는 활동하기.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많은 부분을 자극합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뜨개질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목도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과 바늘을 다루는 정교한 동작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종이 접기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순서를 기억하고 손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글씨 쓰기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손글씨 쓸 일이 줄어들었는데 의도적으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보세요. 그림 그리기에도 도전해 보세요.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배움 4단계 디지털 기기 배우기.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새로운 앱 사용해 보기, 영상 통화하기, 사진 찍어서 보내기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합니다. 멀리 사는 가족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날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고 하시며 매일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져서 가족들이 걱정했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손자와 영상통화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1년 후 검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새로운 배움의 과학적 근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에서 젊은 사람과 비슷한 신경활동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중 언어를 구사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4-5년 늦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학습 과정의 일부예요.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까지 5가지 최악의 습관과 그 해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깜빡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일주일 새로운 습관이라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 거예요. 두 번째 주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30분 알람도 자연스러워지고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주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2-3개월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합니다.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대화 시간을 늘리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과 부담 대신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성공 사례들 마이너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정남수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변화. 정남수 할아버지는 81세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맞고 계셨고 고혈압약 3가지, 관절염약까지 하루에 8발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이에 뭘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첫 진료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30분마다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물 마시는 것도 화장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2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어서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2가지로 줄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서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후 재검진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1세가 아니라 65세 같아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90세까지는 거뜬히 살 것 같아요. 현재 85세이신데 매주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76세 박영순 할머니의 우울증 극복기. 박영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3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식욕도 없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살 이유가 없어요. 매일이 똑같고 재미없어요. 처음 진료 때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새로운 배움에 특히 중점을 두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라며 거부하셨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달에는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다른 분들과 대화도 안 하시고 프로그램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셨습니다. 2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고 웃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어요.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요즘 정말 재미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노래교실 총무를 맡으시고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셨어요. 손자한테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80세이신데 복지관에서 신규 어르신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83세 김순호 할아버지의 뇌졸중 후 회복기. 김순호 할아버지는 78세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셨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조심해서 쉬기만 하세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활동을 권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갔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어려워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한 페이지씩 쓰시게 되었어요. 퍼즐 맞추기, 낱말 맞추기 같은 뇌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점차 어려운 것까지 도전하시게 되었죠.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이 훨씬 또렷해지셨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MRI 검사에서도 뇌 활성도가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88세이신데 뇌졸중을 겪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때문에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쌓인 자산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주차 기초 습관 만들기. 첫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30분 알람 설정하고 3분간 움직이기.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점차 늘려가세요. 물 마시기 늘리기. 현재보다 하루에 1컵씩만 더 마세요. 갑자기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대화 시간 늘리기 하루 5분만 더 대화하세요.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2주차 운동 추가하기. 1주차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운동을 추가하세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5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3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다리 펴기 양쪽 각 5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3주차 사회적 활동 늘리기. 운동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회적 활동을 늘리세요. 이웃과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동네 산책하며 다른 분들과 간단한 대화 나누기.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주제 다양화하기. 하루 있었던 일, 기분,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해 보세요. 4주차 새로운 도전하기.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을 탐험해 보세요. 간단한 퍼즐이나 낱말 맞추기. 신문의 퍼즐 코너를 활용하거나 퍼즐책을 사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우기. 가족에게 부탁해서 천천히 배우세요. 한 달 후 효과 확인하기.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체크 포인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한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가?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줄었는가? 기분이 더 좋아졌는가? 잠을 더 잘 자는가? 기억력이 개선되었는가? 이런 변화들을 느끼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3개월 후 습관의 고도화. 3개월이 지나면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 강도 높이기. 횟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세요. 사회활동 확대하기.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뜨개질, 원예, 그림 그리기 등에 도전해 보세요. 6개월 후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자신감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모든 변화에는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주의사항.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몸이 좋아져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약을 조절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운동 전후에 혈당을 체크하세요. 운동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갑작스런 자세 변화를 피하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낮추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시 주의사항. 모든 운동은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힘을 쓸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운동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 어깨, 무릎,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운동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수분 섭취 시 주의사항.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회활동 시 주의사항.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활동량을 조절하세요. 피곤하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시 주의사항.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는 속도로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가족들을 위한 조언. 건강한 변화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도움. 함께 운동하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대화 시간 늘리기. 바쁘시더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짜 소통을 해보세요. 새로운 배움 도와주기.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취미 등을 가르쳐 주세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알려주세요. 건강한 음식 준비하기. 염분을 줄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도와주기.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등을 도와주세요. 가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게 만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쉬세요 라고 활동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른 또래와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과보호하지 마세요. 적당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재촉하지 마세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들의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해 주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주세요. 이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보드게임, 퍼즐, 요리 등이 좋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습관과 그 해결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3분간 움직여 혈액순환 촉진하기. 둘째,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 막고 균형 감각 유지하기. 셋째, 하루 7-8컵의 물을 나누어 마셔서 몸의 수분 균형 맞추기. 넷째, 매일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서 뇌의 활력 유지하기. 이 5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해요. 88세가 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건강 습관 덕분입니다. 요즘은 손자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85세에 새로 배운 건데도 지금은 혼자서도 인터넷 검색하고 영상도 보고 가족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변해가시는지 많이 봤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30분 후에 일어나서 3분간 걸어보는 것, 미지근한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가족과 5분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 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활기차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셨네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내일이면 벌써 하루째고 일주일이면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한 달 후에는 벌써 한 달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건강해지는데 쓰시지 않겠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혈압관리법, 당뇨 예방법, 치매 예방을 위한 뇌운동법,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